울릉도의 특산물하면 누구나 오징어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울릉도 오징어는 이제 옛말이 됐다. 쫄깃한 식감으로 온 국민의 혀를 즐겁게 하고 팍팍한 어민들의 생계와 손맛을 책임져준 울릉도의 자랑 오징어. 지금 울릉도의 오징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저동항. 저동항에 날이 밝았다. 아직은 고요한 항구 주변. 오늘도 어김없이 오징어잡이 배 한 척이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날은 흐리지만 파도는 비교적 잔잔한 편. 오늘도 만선을 기원하며 오징어 배들이 항구를 오고 간다. 울릉도의 약 350척의 배들 가운데 300척이 정박하는 저동항. 배들 대부분은 오징어잡이 배다. 오징어는 주로 야간에 조업을 하는데 지난밤 오징어잡이를 나간 배 한 척이 항구에 정박했다. 하지만 밤새 작업을 하고 돌아온 배 안에선 웬일인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생각만큼 오징어 어획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장님, 오징어가 많이 잡혔나요? 없어요. 양이 없어요. 아, 예전보다 지금 양이 작게 나는 편이에요. 양이 작아요. 예전에 비해 적게 잡힌다는 오징어. 이 수조를 가득 채우고도 넘쳐야 할 오징어 제철이지만 요즘은 그런 날이 거의 없다. 평생 오징어잡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울릉도 어민들은 오징어 제철을 맞았지만 매일 기대보다 못한 어획량에 실망이 큰 모습이다. 오징어 떼는 울릉 근해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올라 육질이 두텁고 고소하며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이게 바로 울릉도 오징어 맛의 비결인 셈이다. 8월이면 오징어 축제가 열릴 만큼 오징어 때문에 사람이 몰려드는 저동항은 예년에 비해 많이 한산한 모습이다. 오징어 손질이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그녀 손으로 다뤄진 오징어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숱한 세월 오징어 배를 가르고 잘 말려서 육지로 보내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이젠 손질할 오징어가 많지 않다. 오징어가 잡히는 게 좀 줄었다 그러던데 그런가요? 아직 날철이 아니다. 아, 날 철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옛날에는 이때 났는데 예. 요새는 뭐 내년 상관에 이게 늦게 나요. 아, 늦게? 예. 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기회가 그러고. 오. 중국배가 많이 꺾으래 그러지. 아, 다 꺾으잖아요, 중국배는. 맞아. 울릉도 배들은 낚시로가 잡지만은 그거는 고물로가 막 꺾으자는 겨. 고물로 다 꺾어서 고기 잘한 거 줬으면 다 잡고. 예전 같으면 7월부터 오징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나 돼야 오징어가 조금씩 잡힌다고 한다. 지금 이 정도면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여기요, 이거 가지고 이거 경비도 안 나와요, 이거. 이런 값도 안 돼, 이거가는. 이런 배들이 가면 그래도 5발이서 이리 잡아야 3발이 있어. 못 잡으면 2발이 1발이 잡아야 돼요. 울릉도 오징어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밤새 잡아서 오전이면 손질을 끝내고 자연 건조시킨다는 점. 오징어 건조에 알맞은 기후와 충분한 햇볕을 가진 울릉도는 특색 있는 오징어의 맛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텅 빈 건조대에 겨우 걸려있는 오징어들이 지금 울릉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동해 끝자락,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울릉도. 울릉도는 주섬인 울릉도와 울릉도에 딸린 관음도, 죽도, 독도 등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으로 주변의 기암 절벽과 해안이 절경을 이룬 것으로도 유명한 울릉도. 울릉도 근해에는 한류인 북한 해류와 난류인 동한 난류가 만나 오징어, 꽁치, 명태 같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특히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우리는 최근 몇 년 새 울릉도 근해에 나타나고 있는 어장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울릉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이곳은 해양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다.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해양연구기관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울릉도와 독도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금 이쪽 해역이 울릉도 독도 해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보통 울릉도 독도 해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만 난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난류하고 한류하고 교차되면서 다양한 영양력이 풍부한 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최근에 전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울릉도 독도 근방에서 형성됐던 한류와 난류와 전선이 전 지구 해양 환경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 난류 세력들이 더 강해지면서 울릉도 주변 해역보다는 조금 더 그 해역이 북상하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바닷속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난류성 어종이 늘고 찬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울릉도에선 오징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울릉도 어민들은 오징어 잡이를 포기하고 있다. 울릉도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4,000명이었던 오징어 잡이 어민은 올해 1,200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일은 이것이 오징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 과거 물반, 명태반이었다는 울릉도 해역에서 이제 명태는 씨가 말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민 생선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생선이었던 명태는 어느 순간 동해에서 자취를 감췄고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명태는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국산 명태는 사실상 동해 바다에서 거의 사라졌다. 울릉도의 명태와 함께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는 한 어민을 찾아가 봤다. 어르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명태잡이 얘기 좀 전해 들어왔습니다. 예. 예전에 명태 좀 많이 잡으셨었다고. 많이 잡았죠. 울릉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몇 년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울릉도 토박이 박혜수 할아버지. 그는 손수 타내온 블랙커피 한 잔과 명태잡이 업으로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갔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울릉도 뭐 맹태 잡으러 오는 배들도 많고 저 가운데서. 근데 그게 나는 통해 수산업자들이 완전하게 뭐라 그러노 1년 벌이가 물건을 갖다가 1년에 2년치를 버려버리는 기라. 예전에 많이 날 때는 뭐 분위기가 어땠나요? 여기 그 당시에 5,000원짜리 개가 물고 다닌다 했는데 그만 좀 화냈어요. 저게 요새 이제 그렇게 안 잡히는. 없지 뭐. 명태잡이가 성황했었던 그 시절 5,000원짜리는 취급도 하지 않았을 만큼 어민들에겐 현금은 두둑했고 그만큼 명태잡이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가 한창 뱃일을 하던 60년대 늘 만선이었던 명태잡이 배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점차 달라졌다고 한다. 아메도 한 70년대부터는 없어졌어요. 명태가요? 그전에는 맹태가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났는데, 그전에는 또 오징어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 오징어도 없다는 게. 오징어가 없어요? 오징어 아주 누구 말 따라 불성실하게 조금씩밖에 안 잡혀. 언제부터 오징어와 명태는 불성실해진 걸까? 박계수 할아버지는 보여줄 게 있다며 제작진을 집 밖의 창고로 데리고 갔다. 무치는 뒷발이고. 예. 한참을 묵은 짐들을 뒤적이던 할아버지는 이내 잘 보관돼 있던 한 꾸러미를 들고 나왔다.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지난 시절의 훈장 같은 낚시 도구. 아, 이게 명태 잡는 거구나. 지 얼마나 예문지. 여기 한 조리 큰 게거든. 여기 낚시가 250개에서 붙어 있다. 아, 요 한 촐이에요? 한 사람이 요거 내놔편 이 값을 끼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4, 4, 16, 16개 아니게 16 초리 아닌겨. 예. 16 초리를 하도 작업하는 기라. 16촐을 배에 싣고 가면은 지금 이게 3개니까 한 요만큼 싣고 가겠네요, 요만큼. 그렇죠. 이게 명태가 잘 나던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0년 동안 명태잡이를 했다는 박혜수 할아버지. 낚싯대는 나무를 직접 짜고 고리를 일일이 끼워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날의 손때가 묻은 낚싯대. 보통 1년 쓰고 나면 버리기 마련이었지만 그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어디 있어? 1964년 6월 11일 신문이네요. 이젠 다 옛일이 되어버린 울릉도의 화려한 과거 그리고 추억이다. 예전에 잘 잡히던 수산물이 잘 나지 않은 건 비단 울릉도의 일만은 아니다. 동해바다 역시 수온 변화로 인한 어장의 변화가 최근 몇 년 새 큰 이슈로 떠올랐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7년 한 해 약 10만 톤이 잡히던 오징어는 지난해 약 6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최근 몇 년 새 60%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문어잡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는 문어잡이 배의 승선에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한 달간? 지난 3일 동안 울릉도 근해에서 문어와 볼락 조업을 하고 이제 막 저동항에 들어왔다는 손천익 선장을 만났다. 아, 3일 동안 나가서 조업하시는 거예요? 나가시면 얼마나 잡아요? 원래는? 보통 한 500kg 정도 문어는 500kg, 볼락은 한 100박스에서 한 7, 80박스에서 한 100박스 정도 보는 거. 망망대해 한가운데 거친 해풍과 파도를 헤치고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조업해 얻은 귀한 것들. 살 제대로 오른 통통한 볼락과 그물 안에서도 힘 좋은 팔팔한 문어.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꽤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실은 잡아야 할 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잠깐만요. 예전 같으면 가득 찼을 단출한 바구니를 싣고 곧바로 어판장으로 향한다. 그날 잡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팔려나간다. 문어 많이 잡은 거 아니세요? 다른 데보다 한 30%밖에 못 잡았어요. 다른 때보다 30%요? 왜 그런가요? 지금 여름이고 해서 수온이 안 맞아가 문어가 지금 거의 없어요. 수온이 안 맞다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수온이 문어 이게 원래 찬물에 사는데 지금 물이 따뜻하잖아요. 그래가
그런 곳으로 안 빠지고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뭐 작년 여름이나 뭐 옛날 여름이랑 차이가 있나요? 작년 여름보다 원래 조금 못해요. 작년 여름에는 조금 더 잡혔는데 원래는 조금 더 많고 논하는데 또 배들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좀 양이 감소했어요. 문어는 주로 해조류가 자라는 암초지대와 찬물에서 서식하는데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한다. 수온이 높아진 울릉도 근해에서 문어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다. 요 27도 위에 27도. 여기 지금 항구 안이니까 27.1도 나오고 지금 여기 27.2도 요 2도씨 요게 수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도 가면은 지금 24도 나오고 울릉도 연안에는 25도 그렇게 나와요. 배 밑에 센서 다 있어요. 센서에서 배마다 다 있어요. 독도 쪽에는 24도 그래 나와요. 여기 독도랑 독도 동쪽에 거리 여기 두 개 있는데 이쪽으로 대륙붕이라 해서 여기 이제 새우라든지 대게 요런 종류라든지 또 볼락이라든지 이면수 요런 고기들이 여기 많이 잡혀요. 그래서 독도가 좀 수역으로서 참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독도가 없으면은 독도 이 거리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기 잡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울릉도 독도의 대륙붕 해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기 때문에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해역. 때문에 울릉도 인근 해역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온 변화와 이에 따른 어장의 변화는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계의 변화의 신호인 것이다. 특히 독도의 대륙붕은 남북 한반도의 넓이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원과 수산물 자원의 무한한 보고로 불린다. 새들이 긴 항해를 하다 쉬어가는 쉼터가 되기도 하며 풍부한 자원을 간직한 섬 독도.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정을 훌쩍 넘긴 늦은 시각.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에만 환히 불이 밝혀져 있다. 오늘 새벽 연구원들은 독도 해양 탐사를 위해 저동항을 출항할 계획이다. 혹동물 근처. 그 저번에 가장 최근에 독도가 되게 일찍 움직이시네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 출발을 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어제 기상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기상 상태가 좋았는데 또 오후에 저희가 여러 일정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전 일정이 좋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독도에 접안을 해가지고 오전 내에 작업을 끝나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원래 어제 예정됐던 독도 탐사. 하지만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 연구원들은 계속 대기하며 기상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렸다. 새벽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졸인 끝에 독도 출항은 오늘로 결정됐다. 기상 상태가 도와주지 않으면 속수무책,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바다에서의 작업이다. 드디어 저동항을 떠난 배가 힘차게 독도를 향해 달려간다.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가는데 한 2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들었고 이렇게 가보는 것도 처음이죠. 울릉도 들어올 때 빼고는. 네. 어떻게 지금 배가 많이 흔들리는데 멀미 안 날 것 같아요? 네, 저 원래 멀미 잘 안 해서. 근데 보통 멀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는 배. 성인이 나란히 누워야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고 좁은 선실에서 사람들은 겨우 쪽잠을 청해본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도. 그렇게 울릉도에서 백길로 3시간을 더 가야 독도에 닿을 수 있다.
새벽 3시에 출항한 배는 6시가 넘어서도 독도 근처에 닿질 못했다. 예상보다 기상 상태가 더 나빠 배 속력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부하고 약간 내부보다 날씨가 더 나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밤새 기상 악화로 힘겨운 항해가 이어진 선실. 심한 파도와 강한 바람을 헤치고 무사히 독도 인근까지 다다랐을 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독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야 선실 밖을 나와 독도를 바라보는 연구원들. 매번 독도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묘한 감정이 스쳐간다. 과연 독도의 해양 탐사는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한한 해양 자원의 보고. 460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독도. 지금 독도의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좀 숲이 없는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독도의 깊은 바다 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독도로 들어간 해양 탐사대를 직접 따라가 본다.